아니 도대체 어떻게 얻은 휴가인데 아시아 중에서도 작디 작은 나라로 가는 거야? 여기 이스라엘 특수부대 소속 여군 중 한 명이 한국 공항에서 어렵게 얻은 포상 휴가를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불만을 가득 토해내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미리암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국가로 알려져 있죠. 현존하는 군대 중 미군과 더불어 실제 전쟁터에 가장 많이 나간 군대 중 하나로 꼽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실전 경험만큼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으로 명성이 높으며 특히 이스라엘 특수부대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시가전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원체적인 인구수로 인해 여성들도 징집 대상이 되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거나 정통유대교 신자들이면 면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만 18세가 된 여성들은 반드시 21개월의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죠. 이스라엘은 극도로 적은 인구로 국방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육군, 해군, 공군 구분이 사실상 없는 하나의 사령부에서 작전이 이뤄지는 통합군 체제입니다. 그중 여군들은 현재는 주로 전투 지원 업무의 비중이 높지만 과거에는 행정보급과 같은 비전투 분야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부대에서 복무하는 여성들의 수도 상당했어요. 아직도 남성과 똑같은 훈련을 거친 뒤 최전선이나 작전에 투입되는 여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훈련을 똑같이 받긴 해도 대부분 정보 수집이나 전투교관 보직 등에 소속되어 있어 특수부대에 속해 있는 여군의 숫자는 소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여군이 특수작전 훈련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훈련을 명목으로 한 포상휴가를 가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렇게 저희는 몇 해 전 국제훈련 겸 포상휴가로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종종 가끔 유럽국가로 국제훈련을 다녀오긴 했지만 아시아로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처음 방문해보는 한국이 궁금하긴 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동료 레베카는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아시아 중에서도 작디 작은 한국으로 가야 하냐며 툴툴거렸거든요. 이스라엘의 국토가 한반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레베카에게 한국도 이미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지 오래되어 오히려 유럽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며 다독여줬지만 레베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 레베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지도상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해서인지 엄청난 규모의 한국 공항을 상상도 할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놀랍긴 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고급스럽고 현대적이며 첨단 기술이 적용된 편의시설이 많이 구비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장식들과 매우 청결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이스라엘도 영토의 70%가 사막이라 매우 척박하고 땅도 비좁지만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IT 분야와 스타트업을 통해 경제가 발전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한국 공항은 공항 내에 다양한 쇼핑거리와 음식점들의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여행자들이 공항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중 놀라웠던 건 체계적으로 빠른 입출국 시스템뿐 아니라 공항 내부에 대형은행이 있었는데 입구에서 은행을 지키는 무장경비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은행같이 돈을 다루는 기관에서 어떻게 무차별 습격이나 약탈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건지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공항에 은행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건지 매우 놀라는 마음을 겨우 달래고 환전 업무를 보러 공항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은행 안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고 업무의 세분화 또한 매우 잘 되어 있어 다양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안 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국만의 비결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은행에서는 안내요원이 별도로 있으셨는데
이 직원분이 저에게 유창한 영어로 무슨 용무로 왔냐고 묻더니 옆에 있던 키오스크를 터치하고선 저에게 대기번호표를 주시더라고요. 북적이는 대기 공간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먼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달려들어야 하는 저희와 다른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은 처음이라 너무 놀라웠습니다. 덕분에 오래 기다리지 않고 차례가 되어 환전 업무를 빠르게 마칠 수 있었어요. 국제훈련 겸 포상 휴가로 왔던 터라 한국의 한 부대에서 마중을 나와주었고 준비해주신 차량을 타고 경기도의 한 부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맙게도 한국의 한 특수부대에서 저희의 방문을 흔쾌히 맞이해주어 하루 동안 함께 훈련을 받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마련해준 장소에 짐을 풀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한국 특수부대원들과의 합동훈련을 하러 모였습니다. 훈련은 팀대항으로 표적 맞추기, 9홀 사격 훈련, CQB 훈련을 하기로 했었죠. 저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특수부대에서 훈련 1등을 하고 포상으로 온 만큼 모든 훈련에서 저희가 월등히 앞설 거라며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저희가 여자여도 상대도 안 될 거라며 말이죠. 그렇게 보호 장비를 갖추고 첫 번째 대결인 20m 거리의 표적을 맞추는 대결을 했는데 저희의 예상이 빗나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완승을 할 거라 생각했던 대결은 저희가 져버리고 말았어요. 목표물에 근접하거나 목표물 주변으로 많이 맞힌 저희와 달리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대부분이 목표물에 명중을 했습니다. 충격받은 마음도 잠시 다음 훈련을 시작했는데 9개의 구멍이 뚫린 계단 모양의 나무 판자 틈새로 사격하는 9홀 사격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QB 훈련만 남겨둔 채 자존심이 많이 상한 저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훈련에 임했습니다. CQB 훈련이란 특수한 상황에서의 행동 원칙 등을 기반으로 20m에서 25m 이내의 적과 교전하는 전술 체계를 이르는 말로 쉽게 말하자면 스와트 팀의 건물 진입 장면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시가전에 능한 저희는 우위에 있다 생각했어요. 안전을 위해 서바이벌용 총으로 대결을 시작했는데 얼마 후 또 저희는 모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해하며 자존심 회복에만 신경이 쏠렸던 탓인지 부대원 간 손발이 잘 맞지 않았고 한국 특수부대의 사격 실력과 은원패 실력에 누구와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던 저희 부대원들이 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모든 훈련을 마친 저희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레베카의 돌발 행동에 우린 모두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레베카는 아시아의 그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다며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할 거라 생각하고 한국의 특수부대를 무시해서 미안하다면서 이내 한국 특수부대원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환한 미소로 멋진 훈련을 함께해 영광이라며 자신들도 저희에게 배운 점이 많았다며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훈련에서 이겨 으스댈 만도 한데 겸손하면서도 예의 있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태도에 저희는 감탄했어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포상 휴가를 즐기러 강남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특수부대 군인이긴 하지만 여자이기도 하잖아요. 거리에 나온 저희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길거리에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화장품 가게들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달콤한 냄새에 기분 좋아진 저희는 마치 소녀가 된 듯 이것저것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그중 마스크팩이 눈에 보여 뒷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만지작거렸더니 직원분이 다가오더군요. 한국 여자들이 피부를 위해 하는 마스크팩이라면서 한 번에 10개 묶음으로 되어 있어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고요. 더운 날씨에 열기가 올라온 얼굴에 올려두면 온도를 낮춰주는 데도 좋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한 저녁에 씻고 자기 전 얼굴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더군요. 안 그래도 군인 특성상 훈련을 하면서 햇빛에 많이 노출되고 바람에 푸석해진 피부가 가끔 너무 따갑기도 해서 속는 셈치고 한번 사보자 해서 구입했어요. 한국은 화장품 종류도 어쩜 이리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한지 그렇게 각자 원하는 화장품들을 사고 나서 허기진 배를 달래러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이라 응대를 안 하는 건지 시간이 지나도 직원이 음식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당황해하며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던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이 저희에게 손짓으로
테이블에 달려있던 태블릿을 가리키며 음식을 골라 주문하면 된다고 말해주더군요. 저희는 또 한 번 놀라운 시스템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음식 주문은 물론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니요. 그렇게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저희도 태블릿에 있는 음식 사진만으로 무사히 음식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주문한 음식은 어제 한국 특수부대원들에게 추천받은 삼겹살이었는데요. 저희를 본 직원분은 불판에 구워준 고기를 같이 나온 쌈에 쌈장을 얹어 한 입에 먹으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모두 직원분의 설명에 따라 쌈을 싼 뒤 한 입에 넣었는데 고소하면서 달큰하고 짭짤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처음 먹은 음식이었지만 너무 맛있었고 정신없이 먹다 보니 갈색의 스프도 보여 맛보았습니다. 갈색의 스프 안에 야채도 들어있고 하얀 치즈 같은 것도 들어있었는데 이 하얀 치즈를 한 입 먹었더니 치즈 맛이 나지 않고 포슬하면서 부드러운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두부라고 하더군요. 감칠맛이 도는 짭짤한 국물에 두부를 밥에 비벼 먹다 보니 어느새 테이블 위에 음식이 깨끗하게 비워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족하며 맛있게 먹은 식사였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나와 저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의 카페엔 또 왜 이리 음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건가요? 아름다운 색의 음료도 있고 커피의 종류도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까지. 실내 또한 아기자기하며 너무 이뻐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있는 커피에 디저트까지 즐기며 행복했던 관광을 마치고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해 낮에 구입한 팩을 해보았는데 기분 좋은 향에 간편하게 얼굴에 올려두기만 했을 뿐인데도 피부가 놀랍도록 촉촉하고 반짝여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를 본 동료들도 구입했어야 했다며 아쉬워했지만 다행히 돌아가는 날 공항에 보니 강남에서 봤던 똑같은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 동료들 모두 왕창 구매해 갔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 오기 싫다던 레베카는 물론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을 만들고 환상적인 포상 휴가와 멋진 훈련을 마친 저희는 하나같이 멋진 국가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여군인 미리암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화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